시장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포인트들 좀 정리해주세요. 네,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좀 빨갰다가 다시 또 새파래지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던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을 좀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겨냈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 전반이 좀 약세 조정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력하게 하락하는 섹터는 게임 섹터인데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 조금 아까 하락 VI까지 걸렸었다가 지금 풀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그다음에 암호화폐, 가상자산, 게임 섹터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반대로 낙폭과대했던 바이오 섹터주들 일부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좀 이어받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첫 번째는 낙폭과대 바이오의 반등입니다. 드디어 반가운 바이오의 반등 흐름인데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큰 빅딜이라든지 M&A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발생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워낙 하락했던 바이오 섹터주들이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그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학회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워낙 하락이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약품하고 ST팜, NG캠 생명과학,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ABL 바이오라든지 지노맨 컴퍼니, 오스코텍, 제넥신, 삼천당제약, 파마리서치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쪽에서 좀 강한 주도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안에서 뭔가 좀 확실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좀 입지를 다지고 뭔가 좀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뭔가를 좀 들고 올 수 있는 기업들은 좀 나중에 차후에 조금 분리될 흐름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이쪽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바이오 섹터주들 절대적으로 좀 금리 인상 시기에 좀 불리한 그런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뭔가 좀 업종에서 확실한 모멘텀이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조금 주도력을 잃기 쉽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뭔가 확실히 올해 임상적으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기대치가 있는 기업인지를 조금 선별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기업이 아니다라면은 향후에 좀 반등을 이용해서 계속 좀 비중 조절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단기에 반짝 상승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또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흐름은요? 네,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죠. 역시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그대로 좀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다른 낙폭과대주들의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원자재 섹터주들을 어제 보시면 일단 원자재 섹터주들 조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른 다음에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원자재 가격들도 지난 밤에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그쪽 문제, 이제 러시아 쪽 그쪽 문제들이 이제 미국과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을 찾았다라는 뉴스들도 기인을 하면서 일단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유가도 좀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시장이 그런 흐름에 좀 부합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 좀 강했었던 화학주도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이라든지 조선, 건설 이런 섹터주들도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을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건설주들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주들의 흐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하고 일부 건자재 섹터주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 시 저가 매수로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조정을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전략을 섹터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서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금융주들도 계속 타이트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동안 조금 조정받았던 자동차도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듯이 확실히 경기 민감주들 인플레이션을 좀 억눌러 주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제조업 중심으로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좀 올해장에서는 그닥 과거 2년 동안과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최대한 좀 활용해 보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은 또 조정을 받을 때가 기회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게임주들, 특히나 그동안에 놀라운 주가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던 위메이드, 놀라운 하락세를 또 그만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더 밀리고요. 지금 12% 정도 급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상자산, 암호화폐, NFT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 속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의 기대감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시장이 실질적인 실물 자산을 좀 선호하겠고요. 바로바로 실적이 꽂힐 수 있는 매출에 따라서 바로바로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중국이 암호화폐를 도태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아예 말살하기로 했다라는 오늘 기사도 아마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오늘 위메이드와 관련된 뉴스도 있었죠. 위메이드 이제 재무제표상에 이제 숨은 자산이다라는 뉴스였었습니다. 암호화폐를 한 600억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나중에 재무제표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항상 관건이다라는 앞으로의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불법은 아닌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무형자산을 인정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600억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만약에 그 가상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누가 어떻게 평가했냐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바이오에서도 많이 나왔죠. 기술을 사와가지고 그 기술의 가치를 몇천억이다, 몇 조다 이렇게 가지고서 재무제표상에 반영을 하거나 이랬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바이오 섹터주들에서 많이 나왔었었고 그런 종목들이 상패까지 연결된 경우들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 재무제표상의 위메이드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 논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의 영향을 다 주고 있고요. 컴투스 홀딩스도 다 비슷한 뉘앙스로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의 그런 부분들, 법안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섹터주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노출이 되면서 급락을 하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코스닥 시장의 매도가 거의 대부분 게임주 쪽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이 올해 실적을 좋게 보는 흐름들, 그다음에 게임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과다하게 계상됐던 그런 NFT나 가상자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만 좀 걷어내고 난다라면은 다시 또 실적에 맞게 또 움직임을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과 지지, 또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알려주세요. 네,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은 계속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조정의 기회는 좀 IT 섹터주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과 자동차, 자율차 이런 쪽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IT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는 유효하겠다. 특히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한 부분들과 IT 부품 장비 섹터를 전반적으로 조정 시마다 계속적으로 주요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전략. 다만 이제 실적 발표가 좀 관건이죠. LG전자도 다 알던 실적이었는데도 급락했고 어제 LG생활건강 실적에서도 급락이 나왔다시피 시장이 좀 실적 시즌이라서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상대적으로 실적에 미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신 종목들 위주로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T 섹터 기반으로 한 종목들,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한 종목들,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유지하고 저가 매수는 계속 좀 분할로 접근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좀 실적 발표 그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보면서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에 따른 낙폭과대주들의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좀 유효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는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경기 민감주, IT, 자동차 이런 쪽들 안에서의 저가 매수를 계속 노려서 모아가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